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15페이지 회전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회전체라는 것은 평면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삼각형 평면도형이죠. 평면도형을 이러한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이렇게. 자, 돌렸을 때에 이러한 입체도형이 이렇게 생기겠죠. 자, 이러한 도형을 우리는 회전체다라고 합니다. 자, 회전축이라는 것은 요 회전을 시킬 때 요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때 축으로 기준으로 사용되는 직선을 우리는 회전축이다라고 하고, 자, 모선은 회전체에서 회전시킬 때 옆면을 만드는 선분이에요. 자, 이런 회전축을 기준으로, 자, 이때 요 삼각형의 요 선으로 인해서 이 회전체의 이런 옆면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때 요것을 우리는 모선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면은 우리 요 밑면을 제외한 나머지 요 면을 우리는 옆면이다라고 하죠. 자, 원뿔 때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서 생기는 두 입체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쪽의 입체도형. 자, 이렇게 원뿔이 있었을 때에 자, 요 밑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위를 이렇게 잘랐을 때 자, 입체도형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요 위에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원뿔의 모양이 돼서 얘는 그냥 원뿔이 되는 거고, 자, 요 밑에 있는 모양, 자, 여기서 보면은 요것을 우리는 뭐다? 원뿔대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밑면은 여기랑 여기 두 개가 있는데 평행하지만 합동은 아니죠. 자, 그리고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린 높이라고 하고, 또 밑면 두 밑면을 제외한 면을 우리는 옆면이다라고 하죠. 자, 회전체의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자, 회전체는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등이 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원기둥도 이러한 회전축을 기준으로, 자, 이러한 평면도형 사각형이겠죠? 직사각형을 이렇게 돌렸을 때 이러한 원기둥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회전시키는 평면도형은 뭐다? 여기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원기둥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회전시켜주면 원뿔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사다리꼴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생겨나는 게 원뿔대죠. 자, 여기랑 여기가 직각이어야 되겠죠?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구는 여기 회전축을 기준으로, 자, 여기 반원이죠, 반원. 반원을 이렇게 회전했을 때 생긴 입체도형을 우리는 구다라고 하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는 옆면을 구분할 수 없고 선분이 아닌 곡선을 회전시킨 것으로 모선을 생각할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위에서 봤듯이 우리 원뿔에서는 여기 이제 모선이 이렇게 존재했었죠. 자, 근데 구 같은 경우에는 옆면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옆면은 일단 우리가 밑면을 제외한 면을 우리가 옆면이라고 했었는데, 여기 구는 밑면이 존재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밑면을 제외한 게 옆면인데 밑면이 없으니까 옆면을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옆면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분이 아닌 곡선을 회전시킨 것이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선분을 이렇게 선분이죠? 각이 있는 요 선분을 회전시킨 거고, 자, 얘도 직선인 선분을 회전시킨 거고, 여기도 이렇게 직선이고 여기 각이 있는 요 선분을 회전시킨 건데, 자, 구는 선분이 아닌 여기 반원, 곡선을 회전시킨 거죠. 자, 그래서 선분이 아닌 곡선을 회전시켰으므로 우리가 모선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구의 중심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 회전축이 된다. 자, 그래서 구는 회전축이 무수히 많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원뿔 같은 경우에는 여기 회전축이 하나죠. 자, 그런데 구는 회전축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여기 중심만 지나면 얘도 회전축이 될 수 있고, 뭐 얘도 회전축이 될 수가 있고, 얘도 회전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는 회전축이 무수히 많다. 자, 그럼 회전체를 그리는 방법 좀 보겠습니다.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을 그린다. 자, 여기 회전축이 있다면 얘가 대칭축이 되는 선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은 여기랑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대칭 도형을 그렸다면 이 선대칭 도형이 이 입체 도형의 단면이 되도록, 단면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입체 도형을 케이크 자르듯이 이렇게 반을 이렇게 잘랐을 때 보이는 요 면이 단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면의 모양이 요 선대칭 도형이 되도록 이렇게 겨냥도를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쉽게 말해서 이러한 모양을 요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자기 우리 구울 때처럼, 도자기 돌릴 때처럼
이렇게 돌린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러한 입체 도형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입체 도형을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보이는 면이 이러한 단면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자, 개념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우리는 회전체다라고 했었죠. 회전체. 자, 회전체를 그리는 방법은 첫 번째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무슨 도형? 선대칭 도형을 그리죠. 선대칭 도형.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포함한 단면의 모양이 이렇게 아까 선대칭 도형을 그린 다음에 이 회전축을 포함한 이 단면의 모양. 그래서 회전축을 포함한 단면의 모양이 자, 어떻게 이 회전체의 단면이 되도록 회전체의 단면이 되도록 뭘 그린다? 겨냥도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겨냥도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면을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회전체를 그리면 된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전체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회전체인 거, 회전축을 기준으로 자, 여기는 뭐겠어요? 아까 사다리꼴 모양이었겠죠? 이렇게 사다리꼴을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회전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역은 회전체고 자, 디귿도 이렇게 회전축을 기준으로 돌리면 회전체가 되겠죠. 자, 리을도 마찬가지로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돌리면 회전체가 되고 자, 미음은 되지 않죠. 자,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돌렸을 때는 어떤 모양이 돼요? 이렇게 각진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여기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는 이렇게 각진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곡면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각진 모양이니까 이거 회전체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회전체는 기역과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했을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려보자. 자, 요것을 우리 평면 도형 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돌렸을 때 이렇게 원뿔을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이런 모양의 회전체가 생기겠죠. 자, 요거는 이제 반원의 반, 즉 원의 4분의 1이 되겠죠. 자, 그거를 이렇게 돌렸을 때 이런 9의 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반구라고 하는데 반구 모양의 회전체, 이렇게 회전체가 생기겠죠. 자, 116페이지 대표용 문제 1번, 2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전체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는 회전체가 아니죠. 이렇게 정육면체를 이렇게 대칭축을 기준으로 돌렸을 때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곡선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각이 있죠. 그래서 안 되고 원뿔은 우리 회전체죠. 아까 했던 것처럼 직각삼각형 돌렸을 때 되는 거죠. 자, 사각뿔대. 자, 사각뿔대도 우리가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평면, 밑면과 평행한 면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이런 도형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얘도 회전축을 기준으로 돌렸을 때 옆면이 곡면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사각뿔대도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9는 우리 대표적인 회전체죠. 이렇게. 자, 4번. 자, 오각뿔대. 자, 오각뿔대도 마찬가지로 얘도 옆면이 지금 평면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곡면이 아니죠. 그래서 5번도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용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평면 도형과 그 평면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로 짝진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다리꼴이죠. 여기 사다리꼴인데 이 회전체 어떤 모양으로 생기겠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의 회전체가 생기겠죠. 이런 모양의. 이렇게.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원기둥이니까 안 되죠. 원기둥은 이렇게 직사각형을 돌렸을 때 생기는 거니까. 자, 1번은 아니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돌렸을 때 요 겉에 우리 뭐 바나나 우유 깍처럼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기 보면은 지금 겨냥도에 보면은 여기 가운데 구멍이 뚫렸어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구멍이 뚫릴 이유가 없죠. 요 회전체에서는 구멍이 뚫리게 생겼으니까 2번도 정답은 아니게 되겠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반원이 이 회전축과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켰다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생기겠죠.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겨요. 여기 비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요 밑에 있는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원기둥이 되고 요 위에 있는
자, 직사각형을 회전시키면 원기둥이 되는데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다르니까 이렇게 다른 크기의 원기둥이 생기는 거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일단. 자, 5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꽉 찬 직각삼각형이었다면 자, 요런 모양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삼각형이고 여기 빈 공간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가운데에 있는 빈 공간은 빈 공간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겨냥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어떤 이런 원뿔의 모양이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 모양의 겨냥도가 나왔으면 맞는 건데 자, 5번은 그래서 일단 정답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세 문제 영상 멈추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1번부터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오각뿔대. 자, 오각뿔대는 회전축을 기준으로 돌렸을 때 나오는 회전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회전체가 안 되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우리 다면체는 안 되죠. 다면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또 각뿔도 안 되죠. 각뿔. 그리고 각뿔에서 잘려져 나온 각뿔대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외 먼저 해보면 팔면체도 다면체니까 안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각기둥도 안 돼요. 각기둥도 자, 이런 사각기둥도 결국 회전축을 중심으로 돌렸다면 옆면이 평면이 아니라 얘는 옆면이 뭐예요? 우리 직사각형이죠. 옆면이 평면이 아니라 우리 곡면이어야 되는데 자, 우리 각기둥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원기둥이나 반구는 9의 반이죠. 그리고 원뿔대 자, 이런 애들이 다 뭐가 된다? 우리 회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 리을, 비읍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평면도형과 그 평면도형 직선애를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회전체로 짝지어준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나눠서 보면 자,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윗부분은 원뿔 모양이 나오는 게 맞고 자, 밑부분은 원의 4분의 1이니까 얘를 이렇게 돌리면 반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네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붙어 있었다면 원뿔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떨어져 있는 요 빈 공간만 먼저 보면 빈 공간은 뭐예요?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 회전축을 기준으로 돌렸을 때 이런 원 기둥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요 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자, 요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요 모양 전체로 보면은 뭐예요? 우리 사다리꼴이니까 이러한 원뿔대가 나오는 게 맞죠. 자, 근데 요 빈 공간은 지금 겨냥도에서 여기 비어 있다라고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2번도 정답이네요.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자, 요 색칠한 삼각형 자, 여기 빈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요 빈 공간의 모양은 일단 원뿔을 거꾸로 이렇게 놓은 모양이 맞고 전체적인 모습은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원기둥의 모양이 맞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 원기둥의 모양에 여기 비어있는 거는 원뿔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양. 그래서 3번도 맞죠. 자, 4번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일단 비어있는 모양이 직사각형을 돌렸으니까 원기둥 모양이어야 되는데 여기 비어있는 모양이 지금 원뿔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원기둥이 아니니까 일단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얘가 맞으려면은 원뿔대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와서 원기둥 모양이 됐다면 정답이었을 텐데 일단 4번이 틀렸죠.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원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리면 마치 도넛 모양처럼 이러한 모양들이 생기겠죠. 이게 상상이 되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 이렇게 우리 튜브처럼 도넛 모양처럼 이러한 모양의 회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도형을 직선애를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는 어떤 모양이냐. 자, 일단은 여기 빈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빈 부분이 직사각형이니까 가운데 원 기둥 모양이 일단 생겨나야 되겠네요. 그래서 3번과 4번과 5번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고 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좀 반을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눠보면은 자, 요 밑부분은 직사각형이니까 어떤 모양? 원기둥 모양이어야 되고 요 윗부분은 사다리꼴이니까 원뿔대 모양. 자, 즉 밑에는 원기둥 모양, 위에는 원뿔대 모양,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빈 공간. 그래서 정답은 여기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17페이지 우리 회전체의 성질과 전개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회전체의 성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항상 원이다. 자, 이렇게 회전체가 있을 때 이게 이제 회전축이죠.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라는 거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위아래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 자, 그럴 때 생기는 모든 단면은 항상 원이다. 자, 이렇게 잘랐으면 단면은 뭐가 되겠어요? 원이죠. 쉽게 말해서 이러한 가래떡이 있을 때 이렇게 자르는 게 회전축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잘랐을 때 가래떡을 이런 식으로 자르면 다 그 단면은 뭐예요? 동그란 모양이죠. 원이죠. 자, 원뿔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은 원이고 원뿔 때도 원이고 구도 원이고. 대신 이제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단면이 다 크기가 같겠죠. 합동이지만 원뿔은 이렇게 자르는 거 위치에 따라서 단면의 크기가 다르겠죠. 모양은 똑같지만 원뿔대도 자르는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같지만 크기는 다를 테고 구도 마찬가지예요. 모양은 다 원이지만 크기는 어디에서 자르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자, 이번에는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 자, 아까는 이렇게 잘랐다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거죠. 케이크 자르듯이. 자, 그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고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뭐다? 선대칭 도형이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회전축을 포함해야 돼요. 회전축을 포함한다라는 것은 이게 회전축이면 얘를 포함해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자른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든지. 자, 그럴 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자, 그때 생기는 평면은 모두 어떻게 된다? 합동이다.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 된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회전축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요 회전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해서 생기는 무슨 도형? 선대칭 도형이 된다. 자, 원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르게 되면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러한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는데 자, 그때 이 회전축이 대칭축으로 하는 무슨 도형? 선대칭 도형이다. 자, 원뿔 때도 어떻게 돼요? 자르면 단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회전축이 대칭축이 되는 선대칭 도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회전축의 전개도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이 했었죠. 전개도 밑면 두 개에 나머지 하나 옆면이 되는 거고 옆면은 직사각형이고 대신 이제 원기둥에서의 모선은 자, 모선은 여기서 여기 옆면과 여기 밑면과 밑면을 연결하는 요 높이와도 같겠죠. 자, 요게 이제 모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모선. 자, 높이와도 같은 모선. 자, 원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면과 요 꼭지점을 연결하는 여기 이게 다 이제 모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선은 여기 이렇게 모선이 된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밑면이 되고 옆면은 무슨 모양? 부채꼴 모양이다. 자, 원뿔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면의 모양이 크기가 다르죠. 평행하지만 자, 그래서 위에는 작은 원, 밑에는 큰 원이 되고 자, 그리고 모선은 여기 밑면과 밑면을 연결한 요 선이 모선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모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모선. 자, 구의 전개도는 그릴 수 없다고 했었죠? 구의 전개도는 우리가 그릴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자, 직사각형의 여기 가로의 길이는 여기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요 원, 밑면의 둘레, 원주와 같다라는 거죠. 왜? 여기 원래 다 붙어 있었던 거를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펼쳐 놓은 게 전개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랑 다 이렇게 붙어 있던 거죠, 여기가. 자, 그래서 옆면의 요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 자, 원뿔에서의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여기 호의 길이랑 여기 밑면이랑 붙어있던 부분이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여기 밑면의 둘레는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자, 회전체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우리 원이라 그랬죠. 원. 자,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어떻다? 일단 합동이죠. 항상 합동이고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무슨 도형?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었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OX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방면으로 자를 때, 회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회전축의 수직인 방면은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자, 그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아니죠. 모두 합동은 아니고 그냥 모두 원이죠. 모두 합동인 거는 원기둥일 때죠. 원기둥. 원기둥은 이렇게 자르면 모두 합동이지만 원뿔이나 이런 애들은 모든 단면이 원이긴 하지만 크기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X가 되겠네요. 자,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이번에는 이렇게 자르는 거죠. 케이크 자르듯이. 자, 생기는 단면은 모두 선대칭도형이다. 맞죠? 모두 합동이고, 모두 선대칭도형이다. 자, 얘는 O.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회전체와 전개도래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밑면에 반지름이 2니까 여기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모선의 길이는 여기 높이와 같은 거죠. 4cm. 자, 그리고 여기도 보겠습니다. 원뿔의 전개도에서 여기 밑면에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도 3이 되는 거고, 자, 여기 모선의 길이죠. 여기 7, 그러니까 여기도 7이 되겠죠. 자, 118페이지 대표용 문제 3번,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회전체와 그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모양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기둥이 있을 때 이게 회전축이죠?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이니까 이거 위에서 아래 케이크 자르듯이 이렇게 잘랐을 때에 자, 단면 어떤 모양이냐? 자, 원기둥은 여기 직사각형 모양이겠죠? 직사각형 이렇게. 자, 맞네요. 자, 2번 원뿔. 자, 원뿔은 자르면 이런 모양을 이렇게 자르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르면 이런 모양이 될 테니까 단면이. 자, 그래서 요 모선의 길이와 모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자, 원뿔 때는 이런 모양이었으니까 이렇게 자르면 어떤 모양? 이런 사다리꼴 모양이 나오겠죠. 자, 3번은 맞고. 자, 9는 이렇게 자르면 결국 원이 되겠죠. 단면은 4번 맞고. 반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요거를 이렇게 자르면 어떤 원이 되겠어요? 반원이 되겠죠. 이렇게 반원이. 그래서 5번도 맞네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회전축이 이렇게 있을 때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의 넓이. 일단 어떤 면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모선의 길이 여기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밑면의 길이는 자, 여기 밑면의 반지름이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cm 이렇게 되겠고 자, 높이는 여기가 높이 되겠죠. 삼각형의 높이 5. 자, 그래서 넓이는 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에서 10.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네 문제 영상 멈추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회전체 중에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이 모두 합동인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원기둥이 있을 때 회전축이 있고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는 건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자, 그때 모두 합동이려면 원기둥이죠, 원기둥. 자, 원기둥은 어떻게 된다? 위아래. 자, 여기 밑면이 서로 합동이고 평행하니까 자, 이렇게 어디를 잘라도 단면은 항상 원, 합동인 원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원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자르면 어디에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그 단면이 조그만 원일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원일 수도 있고 더 큰 원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거죠. 모양은 같지만 크기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정답은 원 기둥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차례대로. 자, 이게 이제 수직으로 자른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포함한 평면으로 이제 자른 거죠. 자, 수직으로 잘랐을 때에는 무슨 모양? 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회전체는 뭐 어떤 것을 회전축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자르면 항상 단면은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온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얘는 뭐다? 회전체의 그냥 일반적인 성질이죠. 자, 그런데 이제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즉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잘랐을 때 모양이 사다리꼴이 나왔다라는 건 얘는 뭐예요? 어떤 모양이었겠어요? 이런 원뿔대 모양이었겠죠.
자, 그래서 수직으로 자르면 어떤 모양이 돼요? 이렇게 단면이 사다리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전체의 이름은 뭐다? 원뿔대.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1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거죠. 이렇게. 자, 그때 단면의 넓이는. 자, 일단 단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사다리꼴이 나오겠죠. 이렇게 사다리꼴. 자, 그래서 윗변 얼마? 3, 3이니까 6. 아랫변은 5, 5니까 10. 곱하기 높이 얼마? 8.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4 곱하기 16해서 64.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켰어요. 자, 직사각형 1회전 시키면 뭐가 나와요? 우리 회전체에 원기둥이 생기는 거죠. 자, 이때 이 원기둥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랐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자른 거죠. 그때 생기는 단면은 이러한 단면이 될 거예요. 이러한 단면.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 선대칭 도형이 돼서 이러한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때 단면의 넓이를 구하라. 자, 가로가 얼마? 가로가 이제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로는 그대로 6, 그래서 48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정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9페이지 대표형 문제 5번, 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원뿔의 전개도에서 자, 옆면의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자, 얘의 원뿔의 전개도는 자, 일단은 옆면은 부채꼴, 그 다음에 밑면은 원 이렇게 됐겠죠? 자, 그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자, 호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인데 결국 밑면의 둘레와 같다라는 거죠. 자, 밑면이 지금 반지름이 6인 원이니까 자, 원주 둘레는 2파이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이 6이니까 12파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 뭐가 생기죠? 원뿔이 생기겠죠. 이렇게. 자, 그때 옳지 않은 것은 자, 회전체는 원뿔이다. 맞네요. 회전체의 전개도에서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밑면의 원의 둘레와 같다. 자, 요거 원뿔의 전개도 이렇게 되니까 호의 길이. 자, 요 호의 길이와 요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2번도 맞죠. 자, 3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이게 회전체의 축이니까 수직으로 자르면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자, 그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아니죠. 원 기둥만 모두 합동이고 원뿔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원이지만 크기는 다 다르죠.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정답은 3번. 자, 4번.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원이다.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모양은 원으로 다 똑같고 크기는 다를 수가 있다. 원기둥을 제외하고. 자, 그래서 4번은 일단 맞는 말이죠. 자, 5번.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은 이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케이크 자르듯이 자르는 거죠. 그때 생기는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죠? 지금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회전축이 대칭축이 되는 선대칭 도형이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때 생기는 모선의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세 문제 영상 멈추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옆면이 되는 직사각형의 넓이. 자, 옆면이 되는 직사각형의 넓이. 전개도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옆면 얘네요. 얘 넓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밑면의 둘레는 2파이 r로 구하니까 자, 여기다 4 집어넣어주면 8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로는 8파이. 자, 여기 높이 모선의 길이와 같은 거죠. 10.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80파이 제곱센티미터.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자, 다음 9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개. 자, 전개도를 그릴 수 없다. 자, 9는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다 그랬죠. 왜?
9는 일단 밑면이 없어요. 밑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이 옆면인데 밑면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옆면도 구분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다. 그래서 1번이 맞고. 자, 9의 회전축은 하나뿐이다. 아니죠. 9의 회전축은 무수히 많다 그랬어요. 어떤 중심을 지나는 모든 축들이 뭐가 돼? 회전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자, 9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항상 원이다. 맞죠?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면 자, 단면이 항상 이렇게 원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그란 수박이 있다고 했을 때 칼로 이렇게 잘라서 쪼개보면 어떤 모양이 돼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단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단면은 항상 원이다. 얘도 맞고. 자, 9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자, 얘도 잘 생각해 보면 회전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는 건 이렇게 자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때는 모든 단면이 원이긴 하지만 여기서 잘랐을 땐 요만한 원, 여기서 잘랐을 땐 이만한 원. 어때요? 크기가 다 달라지죠? 자, 그러니까 합동은 아니죠. 크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자, 5번. 9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크기가 가장 크다. 자, 얘는 맞죠? 9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자, 9의 중심을 지나는 이 평면으로 자를 때. 즉, 자, 원에서 봤을 때 우리 가장 긴 선분은 지름이죠. 중심을 지나는 지름. 자, 그랬듯이 9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크기가 이때가 가장 큰 원이 나오겠죠? 만약에 이때 잘랐을 때 이 단면은 이만한 원이라면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이 가장 크다. 그래서 5번도 맞네요. 여기 틀린 거 찾는 게 아니라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그럼 정답은 일단 1번이 아니라 여기 3번하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 원기둥과 원뿔대 9는 모두 회전체다. 자, 원기둥 우리 회전체 맞죠? 원뿔대도 우리 회전체 맞죠? 자, 9도 회전체 맞죠?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모든 회전체의 회전축은 하나다. 아니죠. 대부분 다 회전축이 하나지만 9는 중심을 지나는 것들이 다 회전축이 될 수 있으니까 9는 무수히 많다 그랬죠? 얘는 틀렸고. 자,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인 방면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수직인 방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은 모두 합동이다. 자, 맞죠? 원기둥은 밑면이 서로 합동이고 평행하기 때문에 회전축의 수직인 방면으로 자른 단면은 모두 원으로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다. 그래서 이것은 맞고. 자, 원뿔대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자, 이때 생기는 단면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어요.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